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인의 오화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인에서 진행했었던 비대면 대출 명의도용 승소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대출 규제가 많이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 시국 등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비대면 대출 명의도용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슈다 보니 최근 법률신문에서는 저희가 진행했었던 이 승소 사건을 신문 기사로 보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고 A를 대리했었고요. 이 A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친가에서 고모인 B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A에게는 B가 마치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요. A가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취직을 하게 되자 B는 A에게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예금통장, 그리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A는 왜 그것이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B는 집에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로 A를 설득하였는데요. A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의 엄마와 같은 B의 말이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고 B가 달라고 했었던 예금통장 등 서류들을 B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로부터 받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저축은행 등 여러 대출사에다가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하였고 총 5,140여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A는 약 4, 5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변제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로인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인은 B가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행한 대출 계약은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축은행 등 피고들은 금융당국에서 지시한 비대면 대출 거래 절차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고 B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A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반박에 대해서 저희 로인은 첫째, A가 B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점. 둘째, A는 저축은행과 한 번도 대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 대출 본인 확인 시 더욱더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점. 세 번째, A는 B에게 어떠한 기본 대리권도 수여하지 않았다는 점. 네 번째, B가 한 행위는 A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B가 A인 것처럼 가장하여 A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B씨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형사사건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반박하였습니다. 이거는 약 1년이 넘도록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던 사건인데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 로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A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출 책임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로인의 오화석 변호사였습니다.